이태희와 이선우의 토이스토리. 자, 오늘은 4.16.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왜 오늘은 이런 방송을 키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250명의 단원고의 형언니들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아껴 불러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번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조은화, 한고운, 2번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연,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진아,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야, 조서우, 한세영, 허다윤, 허유리, 3번 김담비, 김도원,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가 8번 오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재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우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영 전현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9번 오하영 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혜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래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변다인 10번 강한솔 무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혜주 장수정 장혜원 선생님들 고창석 김응현 김조원 남윤철 박육근 양승진 윤이나 이지혜 이혜봉 전수영 최혜정 누나, 우리 둘만 떠나는 건 처음이지? 너무 설렌다. 빠진 것 없나 잘 보고.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동생 지민이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시골 외갓집이지만 가는 길 이것저것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다. 지민이, 여행 중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야? 나 바다 보고 싶어. 그래, 바다부터 가보자. 바다를 가고 싶다는 어린 동생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생각났다. 우와, 바다다. 누나, 여기가 무슨 바다야? 진도항이야. 예전엔 팽목항이었어. 저건 뭐야? 무슨 그림이지? 누나, 이 그림 좀 봐. 지민아, 이 리본하고 그림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4.16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큰 참사가 있었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는데 그때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였어. 지금의 누나와 같은 나이인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는데 학생 210명과 선생님 11명도 희생된 큰 참사였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누나,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동생의 질문에 말문이 탁 막혔다. 진짜 왜 이 참사가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을까? 아저씨가 설명해줘도 될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저씨는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지. 아저씨, 진짜 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해주기는 힘들지만 당시 이 사건이 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은 발견할 수 있었어. 우선 세월호는 다른 나라에서 18년 동안 사용된 오래된 배였어. 많이 낡아 있었겠지. 그런데 그 배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배를 무리하게 증축하고 개조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참사가 있던 그날 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잘 묶여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날씨도 안 좋은데 무리해서 출발했으니 너무 위험했겠지. 배가 기우는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사람들을 두고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어. 뉴스에서는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왔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아니, 참사가 일어날 거란 생각은 안 한 거야? 글쎄, 정말 왜 그랬을까? 이 정도 일은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아저씨, 설명 감사해요. 생각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아저씨가 설명해 준 게 어렵진 않았니? 어려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 큰일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참사가 되곤 한단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너희가 자랐을 때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구나. 우리는 아저씨의 설명을 듣고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곳 목포 신항으로 왔다. 지민아, 저 배가 세월호야. 2017년 3월 23일 인양되었고 4월 11일 목포 신항에 거치되었어. 누나랑 아저씨 이야기 듣고 나서 세월호 보니까 슬픈 것 같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지금까지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더 슬프지. 그래서 지금도 유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야?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참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안전하고 평화롭게? 응.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글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세상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지민이가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볼까? 괴롭힘 당하는 친구 도와주는 거? 나도 좀 무서웠는데 괴롭히는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했어. 오!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겠지? 그 규칙들이 올바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응, 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노력해볼게. 누나도 많이 알려줘. 오, 우리 지민이 장난 아닌데. 이제 우리 다시 출발해볼까? 외할머니 보고 싶다. 출발! 이번 여행에서 어리고 장난꾸러기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 깊은 지민이의 모습을 본 것 같다. 나와 지민이가 어른이 되었을 땐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첫 번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떠셨나요, 수루 씨? 그 참사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끔찍하고 또 신사분들 때문에 뭐 슬프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는 좀 선장이 선우랑 같이 떠났다는 게 좀 어이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승객이 우선인데 일단. 그리고 그 당시 선장님이 나이 좀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자기만 혼자 더 살겠다고 했던 나가시나 버리는 거는 그냥 학생들이 더 살 날이 많은데 그냥 도망가는 건 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럴 때. 그냥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어이를 상실했어요. 그냥 저는. 이게 맞나? 이딴 게 사람인가? 네, 저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 이딴 게 사람 아니 이딴 게 선장 맞아? 아니 나중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을 버리고 그냥 튀어버리는 건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 것 때문에 별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원래 같았으면 중국이랑 그런 데 같았으면 바로 사형 각인데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문제죠. 근데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변호사나 과학자 이런 게 돼서 술장이 할 수 있는데 그냥 학생들 보고 자기 혼자 도망갔다는 거는 그냥 이거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원래 미국이나 중국 같았으면요 그냥 바로 사형 각이에요. 그냥 바로 총살이. 그래가지고 바로 잡혀온 다음에 사형 각인데 아니 근데 무기징역 하고 끝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한국에 사형이 있으면 즉시 사형.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저런 쓰레기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지. 심지어 그대로 선장 따라서 탈출한 승무원들도 말이 안 돼요. 그냥 선장발 무시하고 그냥 승객들부터 일단 대피시켜야지. 아니 근데 그 형들도 일단 안내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긴 했겠죠. 아니 근데 그러고도 자기들만 튀는 게 말이 됩니까 얘? 아니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죽는데 아니 솔직히 선생님도 어이가 없어요. 아니 구조대가 와서 300명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미래 대피를 시켜놓아야죠 애들을. 형 누나들을 야 이 선장. 아니면 그냥 배를 고치세요. 배를 아니, 고치지 왜 굳이 개소리해. 형님 몇 명 더 태우고 지금 겁나면 싫고. 아니 애초에 그렇죠. 컨테이너 애들을 고정을 안 시켜놨어. 이게 말이 돼? 아니 근데 저 어이를 상실했어요 근데. 아니 저 오히려 상쾌했어요. 아니 승무원들은 그냥 선장만 씻고 그냥 대피시켰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따라가지고. 아니 근데 해양 구조대는 안 써요 그때. 아니 대통령은 뭐 하는 거임? 근데 구조대가 와도 달라질 거 없었어요. 구조대가 온 임무에 300명을 어떻게 구하는데. 그럼 몇 명을 구할 수 있긴 했겠죠. 근데 애초에 그냥 대통령 진짜 이따구로 일을 왜 하냐. 아 노래 듣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선생 진짜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봐.
이렇게 살육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거기 중에서 어떤 형아 누나들이 좋았는지 저희가 이번엔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단원고 형은 2학년 7반 정동수 형아입니다. 역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쯤에서 오빠는 이 편지를 보게 될까? 인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일까? 아니면 제주로 가는 배 안일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일 수도 있겠지? 어디가 되든 나는 오빠가 이 편지를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읽었으면 좋겠어. 제주로 가는 배 안에서든 숙소에서든 바다가 내다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아. 오빠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 바다가 참 좋잖아. 우리 작은 집 가족들과 함께 선유도로 여행 갔던 일 오빠도 기억하지? 1박 2일 내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은 여행이었잖아. 개를 잡겠다고 온몸에 진흙 묻어 가며 맛소금에서 갯벌에 써 부었던 것 떠올리며 지금도 쿡쿡 웃음이 나와. 오빠가 이번 제주 수학여행에서도 선유도 여행 때처럼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어. 그런데 가방에 한편에 꽁꽁 숨겨져 놓을 편지를 오빠가 잘 읽기나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가방을 꾸리고 있는 오빠를 보니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져서 가방을 집에서 들고 나가는 며칠 동안 오빠를 볼 수 없겠지 하고 생각이 들면서 말이야. 오빠가 여행을 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참 이상하지? 이제야 오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 오빠가 중학교 때 1박 2일로 수련회 갔을 적에는 나 속으로 되게 좋아했어. 그땐 우리 집에도 방이 2개밖에 없었을 때라 오빠 혼자 방 만들었었잖아. 그래서 오빠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텔레비전 볼 수도 없었고 방에서 나올 때도 오빠의 눈치를 봐야 했던 게 많이 불편했어. 사실 그게 제일 불편했던 사람은 누구보다 오빠를 좋아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오빠는 나에게 방을 양보하고 거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거를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 만약 나였다면 따로 방을 갖지 않았을 못한 걸 무기 삼아 날마다 때를 쓰고 식구들을 술 부렸을 거야. 오빠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더니 이번에는 다만 며칠이라도 오빠가 집에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황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마치 책장을 넘겨두듯이 한 장면 지나간 일들이 떠오르고 문득 하고 싶은 말도 생각났어.
그래서 겠지? 그동안은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라도 써서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차마 말로 하지는 못했지만 글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오글거리라도 쿡 참고 읽어줘야 해. 우리 땡땡 초등학교 다닐 때 습과 학교 사이에 있었던 작은 동산 나무라고 너무 학교에 다녔던 거 기억나? 학교에서는 위험하다고 동산은 넘어 다니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줄기차 그 동산을 넘어 다녔어. 학교에서는 시키는 대로 큰 길로 오면 학교에 오가는 시간이 배는 더 걸린단 말이야. 동산에는 재밌는 놀거리도 많으니까 그동안 지금 공원으로 꾸며져 걷기로 좋은 산책로가 생겼지만 여기저기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다듬어지지도 않고 않은 좁고 험한 흙길뿐이었어. 그 좁은 산길로 오빠랑 나랑은 앞서가 니 뒤석 학교를 가는데 그 길에서 또 오빠가 좀처럼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이었어. 이따금 장난기를 발동해서 날 놀려줄 생각으로 사라졌다가 내가 겁먹기도 전에 오빠는 참지 못하고 이난 짠 하고 나타나곤 했으니까. 바로 그 손길이었어. 한번 함께 학원에 다녔던 오빠들이 오빠를 점쟁이라고 놀려대서 내가 우리 오빠가 별명 부르지 말라 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오빠들을 혼내준 일도 있었는데 오빠도 생각나지? 오빠만 그랬다면 나는 참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빠는 오빠보다 어린이들까지 모두 오빠 본명을 불러대니까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식 웃기만 하더라. 오빠는 나보다 어린이기는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애들이 오빠에게 못되게 걷는 게 정말 못 참겠어. 공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뒤에서 오빠가 아니라 엄마 같았어. 간식에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학원의 시간에 맞춰 같이 가는 것도 다 오빠가 챙겨주잖아. 내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도 간식까지 만들어주고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참 자상하다고 오빠를 두었다고 날 부러워했는데 알아? 그건 나도 인정해. 오빠는 참 자상하고 다정감한 오빠야. 근데 나는 늘 오빠에게 투정 부리기에 있었지. 정말 고맙고 미안해. 오빠 하지만 그땐 미처 말하지 못했어. 오빠가 누구든 간에 모두의 비밀 받을 어린이였다는 걸 말이야.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오빠랑 친구들과 하고 많은 놀이라서 그런지 그런 남자애들처럼 총을 가지고 노는
전쟁 놀이가 참 재밌었어. 덕분에 걔네 집에 총을 갖고 논다는 어른들에게 눈총도 많이 받았지. 한 번은 우리랑 자주 놀았던 땡땡땡이가 내가 새로 산 비비 탄총을 망가뜨렸잖아. 값이 비싼데도 모양이 참 근사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총인데 총을 사자마자 고장이 나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 그때 나는 땡땡땡이가 총을 함부로 망가뜨렸으니까 마땅하게 걔가 물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걔는 너무 어리니까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그래서 걔네 집으로 찾아가서 자총지단을 얘기하고 총값을 받으라고 온 거야. 땡땡이 부모님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함께 놀다가 벌어진 일인데 어쩌자고 그의 부모님은 물어내라고 할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맹랑하고 당돌한 짝이 없는 행동이었어. 더구나 땡땡땡이는 우리보다 훨씬 어린 애였는데 말이야. 하지만 사자마자 망가뜨린 건 내 총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물론 땡땡땡이 부모님은 본인 탓이 아니었다는 건 말이야. 알아. 하지만 땡땡땡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의 부모님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애가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은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까닭을 알고는 책임을 지시하곤 했잖아.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런 일이 하지 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 치시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여리고 착한 오빠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딱 한 번 동네 문구점에서 딱지를 슬쩍 떴을 때를 기억해봐. 나중에는 그 일을 알게 된 엄마가 문구점에 찾아가서 돈을 물어주고 아들의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주인 아저씨에게 사죄했잖아. 그리고 나도 땡땡땡이가 저지른 잘못은 당연히 땡땡이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오빠는 내가 땡땡땡이에게 부모님 총값을 받아내러 가자 제발 그러지 말라며 말렸어. 하지만 오빠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총감을 받았고 일기양양하게 집으로 들어왔지. 바로 그날이 부모님을 땡땡땡이의 부모님께 돈 때문에 가스레인지 앞에서 오빠와 티격태격 하다가 팔팔 끓었고 냄비에 있던 라면이 떨어뜨려서 내가 발등이 된 날에 그때 소스라지게 놀랐던 오빠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너무 놀라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던 얼굴이었어. 그러자 놀랐으면서도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뜨겁다고 팔딱팔딱 울어대는 게 되는 나를 곧장 욕실로 내려가서 찬물에 샤워를 해줬어. 그러고 나니까 엄청 아프던 게 좀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더라.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오빠의 양말도 벗기지 않고 찬물에 부었어. 오빠도 뭘 하고 있는지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양말 더 벗기지 않고 애쓰려고 찬물을 먼저 샤워시킨 것을 응급처치였다고. 펄펄 끓인 라면에 쏟아준 발등인데도 흉터가 끔찍스럽지 않고 봐줄 만한 건 그때 오빠가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이야. 그치? 화상이 다 나을 때까지 고생을 좀 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 원래도 좀 그런 편이었지만 동생 발을 되게 했다는 죄책감에 빠진 오빠를 내가 종부리듯 할 수 있었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있다 싶으면 발의 흉터 보여줘? 하면 만사가 태길되었지. 피타면 대인 흉터가 들먹이는 내가 발로 따라주고 싶을 때 얄밉기도 해. 세법인데 오빠는 화를 내는 건 그냥 번번이 내 요구를 들어주곤 했어.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요구조차도 말이야. 사실 이 일이 생기 전에 까닭을 따지고 들면 나도 말을 할 데가 없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가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도 오빠는 무조건 오빠 잘못이라고 말했어. 내가 땡땡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온 일부터 이야기를 해주니 꾸중을 들었을 텐데 오빠는 그렇게 맨날 나한테 당하기만 하는 거야? 좀 우려를 먹으라고. 너한테 왜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도 지르지도 않고. 이제야 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 많아. 후회하고 있어. 장난감을 씻으러 부르친 것과 어린에게 책임을 돌려왔더니 정말 너무했어. 그때 오빠가 말을 들었더라. 내가 발을 열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동생은 돌보기에 숙제에 늘 차여있는 오빠가 흉터가 너무 삼아 일삼을 접었던 일을 정말 많은 후회되는 일을 꼽자면 어디 그럴 뿐인가. 오빠는 나 때문에 응석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하는 거 이제는 나도 알아. 이제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오빠 한 번도 제대로 부려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 오빠가 착하고 순한 덕에 내가 많았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할 텐데 나는 오빠가 착하고 순한 오빠인 게 정말 못마땅하고 화가 나. 솔직하게
말하면 나한테만 순한 게 아니라서 습관하고 화가 나고 말하겠지? 오빠가 중학교 때 다닐 때였을 거야. 오빠가 친구들하고 주먹 다툼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 여기저기 멍이 든 오빠를 보고 엄마가 왜 맞다냐고 묻자. 오빠가 뭐란 대꾸인 줄 알아? 나보다 작은 애들이 어떻게 때려요? 이랬다고. 네. 나 참 기가 막혀서는 애가 까불면 혼내주었지. 오빠가 주먹 한 방이면 그냥 게임하고 싫을 텐데 언제까지 까부냐고 참고만 있을 거야? 난 오빠가 때로 사나울 정도로 줄도 아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또 그래. 지나치게 못되게 굴고 때는 동생이라고 말을 봐주었지만 무서운 오빠처럼 굴어보라고. 딱 한 번만 오빠가 무서웠던 적이 있다. 오빠가 무서웠다기보다는 미웠다고 했나? 오빠랑 같이 엄마가 다니는 회사로 가게 되는 길이야. 마침 시에서 벌인 축제 행렬이 거리에 가득했어. 그래서 잠깐 축제 행렬 지겨워서 정신을 팔았는데 그만 오빠를 놓치고 말았지 뭐. 그때 그 길은 집에서 가는 길에도 떨어져 있는 데서 혼자서 가본 적도 없는 길에 대였지 뭐야. 되어서 어디로 간단지 모르고 전혀 몇 분간도 못하겠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낯선 곳에서 날 버리고 혼자 두고 갔다는 게 생각하니 오빠가 몹시 믿기도 했어. 사실 오빠는 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둘 다 축제에서 정신 팔려 잠깐 서로 손을 놓았을 뿐인데 오빠는 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축제에서 정신 팔려 뿐이야. 어렵게 엄마랑 통화하게 돼서 나중에 오빠가 있는 대로 찾아오긴 했지만 분이 다 풀리지 않는 오빠는 마구 때려줬지. 그런데도 오빠는 뒤늦게서라도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표정만 지은 것 같아. 오빠가 특별해 보이고 자랑스러울 때는 왜 없었냐고? 물론 있지. 오빠가 키가 커서 어떤 때 멋져 보여요. 오빠랑 나란히 걸을 때도 어깨가 으쓱해질 때도 있는걸? 이담에도 내 오빠 남자친구들이 오빠만큼 키가 크기도 했어. 로봇 만드는 공학자가 되겠다는 오빠의 꿈은 참 멋져. 로봇이라는 동아리에 열심히 들어갔다고 말했을 때 오빠가 정말 동아리를 선택 잘했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졸업하면 노는 장난감을 좋아했어. 오빠가 몇 시간 동안 콩을 들여 완성한 검단 로봇은 지금도 생각나도 정말 멋져. 오빠, 내가 공구 대학에서 입학해서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가 꿈이 되겠다는 포부를 말했을 때 그 웃음은
속에서는 먼 훗날 로봇 공학자가 꿈을 이룬 오빠가 떠올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했을 때 로봇을 만들 경진대회 준비에 몰두하는 오빠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는 몰라. 그동안 나는 오빠가 장난감 로봇을 정도란만 생각했거든. 근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머지않은 날에겐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아서 로봇이 착륙해내는 시대가 열릴 거더라. 나는 오빠를 믿어. 그런 시대가 앞당겨지는데 큰 역할을 할 사람이란 걸 예비 로봇 공학자 정동수. 언젠간 예비라는 말을 떼어내고 로봇 공학자 정동수가 되겠지? 정말 멋지지 않아?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놓고 싶은 말이 꾸밈이 있다면 때로는 사나운 말이야. 이번엔 수학여행은 그래서 오빠가 돌아오는 건 예상보다 조금 더 사나워진 오빠가 오기를 기다릴게. 오빠 수학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수빈이가 오빠에게 마음의 사랑을 담았어.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서울씨 한번 얘기해주세요. 2학년 8반의 김선우 형아의 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한국의 안산이라는 도시에 김선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소년은 별에서 온 왕자였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증거가 있거든요. 바로 어린이 생일잔치에서 왕관을 쓰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사진은 누구나 다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딘가의 별에서 온 왕자와 공주지요. 들으지요. 이 이야기는 1997년 6월 11일에 지구에 왔다가 2014년 4월 16일에 별나라로 돌아간 선우 왕자의 이야기랍니다. 선우 왕자는 왕궁은 동쪽 아래 빌라라는 작은 왕궁이었어요. 왕자가 사는 집은 어디든 왕궁이잖아요. 햇빛이 잘 들고 아늑한 곳이어서 온 식구가 함께 지내기 좋았답니다. 선우 왕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이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왕자의 부모는 인도 왕과 왕비이고 동생은 왕자지만 여기서는 지상 식구들 호칭은 생략할게요. 선우 왕자의 식구들은 모두를 깊이 사랑해서 모이기를 좋아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거실에 누워 함께 잠을 자기도 했지요. 선우 왕자는 딸이 가까운 것을 선우 왕자는 떠난 날이 가까운 것을 알 것처럼 고등학교 첫 겨울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잤어요. 다 큰 녀석이 내 방에서 가서 자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죠. 선우 왕자는 유독 손발이 차서 어머니의 손발이 닿을 때마다 아차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꼬집으면서 웃기기도 했어요. 발이 자그마치 280m나 되었는데 그 발이 얼마나 찼으면 어머니가 걸을만도 하지요? 아마도 선우 왕자는 어린 별에서 왔나 봐요. 거기선 손발이
갈수록 인기가 높거든요. 손발이 차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옛말처럼 어른 별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따뜻해요. 그 나라의 왕자인 선우야 말 할 것도 없지요. 선우 왕자는 자가용을 폐차한 뒤로는 차를 사지 않아서 자전거로도 함께 타고 다녔어요. 일요일이면 자전거를 타고 화랑유원지에도 놀러 갔고 가까운 홈플러스에 쇼핑을 하러 가기도 했지요. 아버지와 두 아들 저 어머니까지 온 식구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참 보기 좋아서 누가 봐도 절로 미소가 떨었답니다. 선우 아버지는 키가 흰털하고 인물이 좋은 분이었어요. 선우 왕자는 외모도 성격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요.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어서 아들과 장난치거나 신나게 떠드는 일은 별로 없지만 식구들을 위해 쉬지 않고 성이 깊은 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광덕산이나 수염산 등 산을 다니는 일도 두 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지요. 선우 왕자도 아버지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대 근무를 하느라 집에서 머물 때면 아버지 식사를 차려드리기도 했지요. 아이고. 원래 선우 왕자는 어머니가 해놓은 반찬을 먹는 집밥을 가장 좋아해서 놀다가 밥때가 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 삼식이었어요. 삼식이 왕님. 선우도 어머니도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발랄한 외모의 성격도 호탕하고 얘기하기도 좋아하는 소녀 같은 분이어서 아들과 친구처럼 지냈지요. 선우 왕자는 어머니의 보디가드 노릇을 잘해서 어머니가 퇴근할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잠깐만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올게 하면서 훌쩍 달려가 어머니의 퇴근길을 동행하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유부초밥이나 갈비, 비빔국수를 해주시면 우리 엄마 짱 하면서 애교도 떨어지요. 어머니께 선우 왕자는 믿음직한 아들이어서 다정한 딸이기도 했답니다. 동생인 이누는 귀여운 외모에 성격도 활발했어요. 어릴 때는 형이랑 또래 친구들처럼 마구 놀았죠. 그런데 형이 고등학생이 되고 키도 훌쩍 커지더니 큰 형처럼 되어서 이 게임을 빨리 안 끝낸다고 쥐어받기도 하고 귀찮은 일들은 심부름시키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형은 숫기가 없어서 낯선 사람들하고 말을 해야 하면 동생한테 슬쩍 미루기도 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물론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했지요. 사실 두 형제는 너나 할 거 없이 개고생이었는데 어느 날 선우 왕자가 싹 달라진 거예요. 중3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일 이후로 선우 왕자가 철이 확 들어버렸어요. 어릴 때 선우 왕자는 안산 올림픽 기념관 이곳에선 추억이 정말 많아요. 영화도 보고 알뜰 시장 같은 행사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졸업식도 여기서 했거든요. 기념관에서 수영도 배우고 검도 배우고 유치원 때는 돼지 삼형제에서 늑대 옷을 입고 늑대 역할도 하고 재롱잔치에서 재롱을 부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포항이는 외갓집이는 무한 바닷가에 온 가족들이 놀러가 즐겁게 놀기도 하면서 세상 걱정 없는 철부지로 지냈지요. 그래서 6학년 때 선우 형제를 깊이 사랑해주던 이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충격받고 슬퍼했지만 그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모하고는 같이 놀러 간 데가 많아서 추억이 참 많았거든요. 정이 들어서 선우 왕자는 이모와 이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늘 그리웠지만 그뿐이었지요. 그런데 건강하게 놀기만 하다가 아파서 누워보니 삶과 죽음을 비롯해서 세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마침 사춘기였으니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산 21세기 병원은 선우 왕자의 인생을 갈라놓은 셈이 되었어요. 소년으로 입원했다가 청년으로 태어났다고 할까요? 아야 축구 포지션까지 바뀌어 있었어요. 날쌘돌이로 들이벌려 잘해주던 선우 왕자가 그 뒤로는 무릎이 걱정되어 골키퍼만 했으니까요. 얼음빌에서 아니야 지구에서 선우 왕자는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180cm 미터가 넘고 눈이 짱인 멋진 얼굴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외모는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친구를 소중하고 여기고 친구들께 베풀선 자상한 마음으로 더 매력 있었지요. 학교에서 늘 일찍 갔던 선은 왕자는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 챙겨 나와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나와라 라고 친구들한테 일일이 문자를 보냈어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틱틱거리며 노는 것도 잘했지만 이렇게 자상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남자만이 아닌 여자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우 왕자는 진짜로 행복한 왕자였어요. 무엇보다 여자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바람둥이였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진짜 여자 사람 친구들이 많았다고요. 고단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온 정아, 가연, 담비, 세연이와는 특히 가까웠어요. 물론 그 중에서 우주에서 사랑으로 잠시 흔들렸던 친구도 있었지만 그건 프라이버시니 쉿. 하지만 사귀든 안 사귀든 사귀다 말았어도 우정은 변치 않는 걸 정말 보기 드문 친구들이었어요. 학교도 다르고 덩치도 커다랬지만 길서로 놀자 나와 하고 카톡을 보내며 기다려 하고 조를 나오는 선우 왕자였으니까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다면 바라 고등초등학교 같은 드라마를 찍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 누가 들어도
부끄러운 남자 사이였지요. 하지만 여자친구들하고는 안 맞는 점도 있었어요. 얘기를 잘 들어주었지만 말이 별로 없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애인으로 사귈 때면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집에 놀러가도 혼자 게임만 하지 않나. 생일이라고 파티를 준비해도 쑥스럽다고 안 나와서 집 앞에 케이크를 갖다 놓고 와야 되질 않나. 단 것도 잘 안 먹으니까 케이크를 고르기도 나쁘질 않나 등등요. 거기에다가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해서 친구 여자들이 조금만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도 야하다며 자기 옷을 벗어 띄워주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추울 때도 냉큼 벗어주지만 밖에 무서워서 발에다 달면 겁이 많아 자기도 무서우면서 꼭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선우 왕자는 왕자답게 싸우는 걸 싫어했지만 운동과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병환이, 상변이, 증원이, 김호철 멋진 친구들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 또 병관이 특히 사연으로 친해졌어요. 초등학교 때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가 병관이 다친 적이 있어서 서먹서먹 지냈는데 나중에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오히려 단짝 친구가 되었거든요. 친구들이 대부분 어릴 때 친구하고 같은 동네에 사니까 학교가 달라도 잘 모이며 놀아요. 고등학생이 돼서도 주말이면 자꾸 만나 축구랑 농구를 했지요. 남자친구들과 나는 주로 몸을 부딪히며 놀았다면 여자친구들하고는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가연처럼 여자친구지만 함께 운동을 하고 늘 티격태격하면서 금방 풀리는 친구도 있었지요. 친구들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영화를 보면서 놀기도 했어요. 노래방에선 선우왕자가 가장 잘 불렀던 노래는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박규의 바람길 그리고 신용재 유민수의 뒤에 2년이었어요. 이건 슬픈 노래들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직 본인만 알고 있겠죠? 화랭 유치원지는 친구들하고도 자주 간 곳이에요. 놀러가고 산책도 하고 심지어는 공부도 하러 갔지요. 겨울은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탔고요. 그곳에 커다란 종이 하나가 있어서 매년 마지막 날 제야의 종을 쳤어요. 1년의 마지막 날이면 친구들끼리 모여 이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 짓곤 했지요. 너무 추워서 손이 호흡가며 있어야 하지만 참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2013년 제야의 종 행사 때는 선우 양자가 직접 행사 일을 도와 돈을 벌어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했지요. 정말 뿌듯하겠죠? 그래도 친구들과 가장 좋았던 추억은 고1 때 낙산 해수욕장에 갔던 일이에요. 정아, 그래도 친구들하고 가장 좋았던 추억은 아빠가 데리고 준 후에 했었는데 선우 왕자, 정아, 가영, 김호 이렇게 넷이 갔고요. 당일치기 여행이라 바빴지만 바다에서 튜브 타고 실컷 놀고 모래성도 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마무리로 목욕탕에 가서 몸도 씻고 올라왔답니다. 그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선우 왕자는 친구들과 다음엔 서해 바다로 놀러가자고 약속까지 했어요. 선우 왕자가 살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들에게 끔찍한 나라에서 모두 죽을 등 공부만 하고 지옥처럼 살았는데 선호 왕자는 이렇게 친구들과 내내 즐겁고 신나게 놀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이겠어요? 별나라 왕자니까 그런 것까진 다 알아보고 골라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함께 논 4월 13일 병관 이 가영이 상민이랑 함께 그늘을 듯이 축구도 하고 또 어두워지면 가영이를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가영이는 수학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했고 갔다 온 뒤 또 놀기로 서로 약속했지요. 선우 왕자는 큰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로 선우 왕자 내가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직업도 자기한테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가장 좋다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가끔 외삼촌처럼 사업을 해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는 단독주택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는 소박한 생활을 꿈꿨지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꽤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포르쉐를 좋아했답니다. 선우 왕자는 공부를 재미없어 했어요. 왜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영어는 특히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요. 하지만 미술이나 음악 시간은 참 좋아했어요. 그림은 뛰어나게 잘 그렸고 만들기도 잘했어요. 나무젓가락으로 총을 만드는 재주도 있었으니까요. 공부 시간에 선생님에게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선우 왕자는 그림을 그렸어요. 창밖의 풍경을 그리고 게임에 나오는 총도 그리고 어머니가 사줘서 소중히 여기는 시계도 그렸는데 얼마나 진짜같이 그렸는지 모두들 깜짝 놀랐답니다. 중3 때는 학교에서 색깔피 디자이너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우수상도 tas어요. 선우 왕자가 생각할 때 미술이나 음악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는 보통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물론 나중에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되지만요. 선우 왕자가 맨 처음에 지었던 고등학교 안산이었어요. 만들기를 좋아하고 컴퓨터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불행히도 합격하지 못해서 단원고에 가게 되었지만 선우 왕자는 다행으로 여겼어요. 광덕중학교는 학교가 멀어서 고생을 했는데 단원고는 가까운 데다 교복도 근사했거든요. 라인이 잘 빠지는 자켓에 긴 다리를 강조해주는 일자 바지가 마음에 들었지요. 선우 왕자는 평소에 옷을 늘 후드티만 걸치고 멋을 부리지 않았지만 이 교복을 입고 모델처럼 사진도 찍었답니다. 2학년이 되자 선우 왕자는 책상 위에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이 내일이다 라는 말을 붙여넣었어요. 그만큼 선우 왕자는 하루하루를 온 정성을 다해 보내고 싶었죠. 그래서 바른 생활 부원이 되어 교문 앞에서 선도 활동을 했어요. 선우 왕자는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는 걸 의외로 좋아해서 군인에 대한 동경까지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재밌어졌어요. 나를 아빠라고 불러 하며 학생들은 내 아들이라고
라고 말할 만큼 정이 쏟아붓는 담임 선생님에다가 열정적으로 교생 선생님까지 만났으니 특히 교생 선생님의 만남은 선우의 왕자에 큰 변화를 주었다 했어요.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교수 선생님은 단원고에서 선배이기도 해서 온 열정을 다해 후배 겸 제자인 학생들을 정성으로 챙겼어요. 말도 툭툭 남자처럼 하고 시원시원해서 남학생들은 아주 잘 다루고 학생들에게 희망 갖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늘 격려까지 해주었지요. 선생님은 누구든 원하는 학생에겐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선우 왕자가 도와달라고 하자 중학교 수학 선생님 문제집을 사다 주면 그걸로 먼저 시작해 보자고 했지요. 선우 왕자는 처음엔 좀 부끄러웠지만 새까맣게 모르던 수학이 하나씩 환하게 풀어지는 재미에 빠져 점점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공부가 하고 싶어졌고 자신감도 생겼지요. 그래서 교실 뒤에 학교 게시판에 성균관대 컴퓨터 공학과라고 써놓기도 했어요. 선우 왕자는 교생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뭘 그리 잘 쓰지 않는 선우 왕자의 연습장 한 뒤에 이런 글로 써놓았답니다. 교생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 조용해 보이고 조그마한 것에도 잘 웃었다. 교생 선생님을 좀 알아가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활발한 친화력이 쩔었다. 선생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캐릭터였지만 수업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맞구나 하고 생각하다. 교생 쌤 정말 잘 만난 것 같다. 내가 쌤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인가. 교생 선생님으로 인해 나는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 꼭 오랫동안 연락하며 지내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더 쓸 것이다. 이 글을 영어하라. 교생 선생님도 선우 왕자가 노력을 보이자 기뻐하며 더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선우 왕자는 선생님한테 점점 더 정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교실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4월 25일 달력에 선생님이 떠나는 날, 하라고 써놓기도 했어요. 수학의 행사 다녀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테니 시내에서 맛있는 거 한번 사달라고 선생님을 졸라 20일에 만나기로 약속도 얻었어요. 나중에 선우 왕자는 바로 그날 우리에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지요. 어머니가 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제일 싫다고 말했고 선우 왕자는 어머니 말이 잘 듣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수학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선우 왕자는 집을 나서 교생 선생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함께 학교를 걸어가다가 실내화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지요. 선우 왕자는 선생님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얼른 집으로 뛰어가 2층 집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는 얼른 실내화를 챙겨 던져주며 아들 잘 다녀와라고 인사했고 선우 왕자는 씩씩하게 대답했지요. 응, 엄마 잘 갔다 올게. 그날 점심때에도 선우 왕자는
가져간 땅콩을 다 먹어버려서 자기 다시 가지러 집에 들렀어요. 선우 왕자는 견과류를 좋아했거든요. 덕분에 아버지도 한 번 더 보고 가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늦을까봐 후다닥 뛰어나가는 선우 왕자에게 몸조심히 다녀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다른 날과 한 번씩 더 부모님 얼굴을 본 거예요. 떠날 걸 안 사람처럼 실내화를 챙긴 선우 왕자는 교장 선생님한테 얼른 들어가자고 함께 학교를 걸었어요. 길에서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4월이니까 그 아름다운 길을 위를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 걷는 선우 왕자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람에 벚꽃 잎은 눈치처럼 흩날리고 마침 햇살은 음악처럼 선우 왕자를 감쌌지요. 선우 왕자는 어떤 시간이 그대로 멈추기를 바랬을 거예요. 2014년 4월 15일 아침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 아침에 선우 왕자가 안산에서 보낸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그 길에 빈 벚나무들은 행복한 한 소년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월호 섬사랑 조라간형과 저희 정동수 형과 김선우 형을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